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수사 외압으로 해결합니까? 해병대원 순직 사건도 외압으로 무마시키려 들더니 마약 사건도 외압으로 무마시키려 들었습니다. 2023년 10월 250만 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인 시가 2,200억 원어치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다국적 마약 유통 조직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를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등포 수사팀은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 담당 영등포서 백혜룡 형사 2과장은 당시 세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관 관련 브리핑 내용 삭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영등포 서장 김찬수 총경, 용산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는 지난 2월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발령받고 현재 근무 중입니다. 두 번째, 당시 서울청 김봉식 서울청 수사부장 1년 만에 경무관에서 치안 정감으로 2계급 승진, 현 경기 남부경찰청장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마약 사건과 직접 관련도 없었던 당시 서울청 조병로 생활안전부장도 등장합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우리는 이 조병로 경무관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조병로 경무관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파견 이력이 있고 조 경무관의 부속실장 최경희는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의 멋잼 해병 단체방 멤버입니다. 당시 윤익은 경찰청장이 수사 외압건으로 조병로 경무관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하고 징계 요청을 직접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불문. 최근 5년간 중앙징계위에 해부된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중에 유일한 불문 처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최정점에 있는 경찰청장, 그 이상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이는데요. 수사 외압건에 대한 감찰 지시가 또다시 외압으로 덮였습니다. 바로 이 조병로 경무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이자 해병대 순직 사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하는 데 VIP를 앞장 세운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의 노치소 등장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약 수사 외압에서는 수사팀에 전화는 있었지만 외압은 없었다.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에서는 회수는 있었지만 외압은 없었다. 뭔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종호. 그리고 이종호가 말하는 우리. 그래도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종호와 우리를 파헤쳐야 합니다. 백혜룡 경장이 수사하고 있는 그 마약 관련해서 투약하는 자를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그걸 추적하다 보니 이 조직원을 검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부터 마약을 갖고 온 조직원을 검거했는데 비행기에 잘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들어왔냐 물었더니 이 마약을 약 42kg 정도를 조직원 2명이 그 랩에다가 했는지 몸에 칭칭 감아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칭칭 감아 들어와서 비행기에 검역대도 통과하고 검사대도 통과해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물으니 세관에 있는 직원이 안내도 해주고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줬다. 이래서 이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관 직원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그 CCTV 같은 건 포렌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세관을 수사하게 된 건데 세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뭐 그런 사람들 연루 안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하나는 32kg을 도마에다 넣어서 화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화물도 또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몸에 칭칭 감아도 통과되고 화물로도 통과되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던 조직원들이 100kg를 가지고 화물로 또 보내려고 말레이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백혜룡과 더불어서 15명의 경찰이 이들을 잡았고 말레이시아에 공조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우리나라로 100kg를 보내려고 했던 자들까지 일망타진하는 겁니다. 약 174kg이니까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울청으로 이관하라고 하니까 여기 이첩이 나옵니다. 그 박정훈 대령 그 수사를 이첩 보류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서울청으로 이첩하라 그러는데 백혜룡 이 경정 등이 저항을 하니까 이첩은 반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기는 건 이 얘기입니다. 조병로도 윤익은 경찰청장이 징계하라 그랬는데 불문에 붙이고 인사혁신처에서 봐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수사배합이 또 하나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남부지검에다가 이 세관 직원 4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장이 반려됩니다. 그러다가 10일 있다가 영장이 발부가 되고요. 그리고 남부지검에 또 이야기합니다. 이 세관에 있는 컴퓨터하고 이거 압수수색해달라. 근데 이것을 발부하지 않고 그 영장을 2차례나 반려하게 됩니다. 이게 남부지검까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부지검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백혜룡 경정을 이제 징계하고 감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조병로는 이종호가 치안감으로 승진시킨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조병로는 어떻든 승진은 되지 않았지만 이종호가 이야기했던 자예요. 근데 조병로가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에 들어간 거죠. 증거인멸에 들어가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핸드폰 전화번호 바뀌었어 라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연루되었던 세관 직원 휴대폰이 초기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렌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마약 조직은 여러분 그들도 있지만 누군가 봐주기 위한 조직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관을 갔는데 그 세관을 빼라 그러고 세관을 보호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똑같이 닮은 최혜병 사건 수사의학과 똑같이 닮아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세관과 경찰하고 연락하면서 이 내용을 받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국민 앞에 요 약간의 영화처럼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